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1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이 경제 성장률이 괜찮다, 미국 경제 침체는 없다라는 내용의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는 어차피 할 거고 미국 경제 침체는 없고 미국 경제는 튼튼하니까 중소형주들은 좋아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이런 기존의 주도주는 비싸라는 인식을 갖고 기존의 주도주는 계속 조정 심화. 하지만 그 나머지 친구들은 오히려 상승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이 계속 심화되고 조정의 폭이 넓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외환 시장, 채권 시장까지 조정의 폭이 넓어지려고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 조정이 아직 끝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이 조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좋았던 적은 일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숫자를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 대표적인 어떤 심리 지표 이런 걸 보자면은 지금 보시면 Fear예요. Fear. 막 별로 익스트림 Fear까지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물론 막 나스닥이 3%씩 빠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도 사실 그날도 나스닥이 폭락했던 그 목요일인가 그날에도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별로 빠지고 싶지 않은데 나스닥 큰형님이 막 빠지니까 아유 그래 큰형님이 빠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좀 하락해야지, 약간 마지못해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 분위기가 막 엄청난 급락장 폭락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포의 모습이 일단 잘 없긴 합니다. 조금 독특한 모습이긴 해요. 변동성 지수 한번 볼까요? 변동성 지수도 그렇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뭐 예를 들어서 진정한 공포다 그러면은 뭐 확 치솟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상승 N자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변동성 지수도 느긋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조정이 뭐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공포는 찾아볼 수 없는 좀 독특한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와중에도 일단 근데 조정은 일단 일단락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됐어 라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심증은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의 모습인데, 제가 여기까지 빠졌을 때는 조금 좀 애매했습니다. 야, 이거를 다 빠졌다고 봐야 될까? 이거를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 여기선 좀 저도 의문이었는데, 이 수요일 날 밤이었죠, 참. 수요일 날 한 번 더 빠지면서 이때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일단 빠질 만치 빠졌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좀 가격 메리트가 있고 뭐 조정이 이제 거의 막 빠지지 않겠냐,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일단 그런 인식을 좀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좀 눌림시 매수를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뭐 거의 조정이 뭐 끝나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좀 전에 이 강조 말씀드린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근데 이게 시장이 빠지긴 빠졌는데 좀 빠지는 게 좀 수상하다. 약간 좀 이제 예전 같은 예전에 이 정도 빠졌으면은 시장 심리가, 투자자들 심리가 막 엄청나게 얼어붙고 이럴 텐데 지금 심리가 얼어붙진 않았습니다. 사실 어젯밤 미국 증시 나스닥을 봐도요, 나스닥이 제일 이제 대장으로서 지금 또 이제 가장 선두에 서서 빠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반도체 종목들이나 나스닥을 봐도 지금 사실 그렇게 이 엄청난 투매의 그런 모습이 일단 잘 나타나진 않아 보입니다. 뭐 물론 지금 빠졌던 게 굉장히 심각하게 빠지는 건 맞긴 맞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게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빠지는 양상이 평상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 전 종목이 막 엄청난 투매의 흐름 그런 게 나타난 적이 사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긴 해요. 지금까지 엄청난 투매의 모습 나타난 적 없고, 이 뭐 반도체나 나스닥 이런 게 빠지더라도 막 어떤 공포에 겨워가고 엄청나게 막 하이 스피드로 막 확 빠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날도 그래요. 이 7월 17일 날 첫 번째 봉에선 그나마 좀 속도가 빠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중에 계속 찔찔찔찔찔찔 이런 식으로 빠졌고, 수요일 날도 찔찔찔찔 하루 종일 원웨이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이 사실 급박하게 뭐가 좀 급해서 무서워갖고 누군가 주식을 확 팔아치우는 그런 급격한 쏠림, 그런 폭락의 모습은 일단 아직까지 잘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공정 뭐 이 정도면 얼추 다 빠졌어라고 생각하는 뭐 그래 이 정도면 됐어라는 일단 적정한 선까지 빠진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좀 근데 경계는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빠졌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나 반등을 예상해 볼 만한 자리이긴 한데 보편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조정을 끝나는 이런 뭐 하락을 끝내는 엄청난 그런 그 뭔가 마지막 딱 뭐 그런 게 일단 그런 신호가 일단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아예 볼린저밴드 바깥에서 놀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한번 훅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일단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는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어제 금융시장은 대부분 어떤 조정의 어떤 좀 변화의 신호, 뭐 약간 좀 어떤 이런 조정을 끝내려는 시도를 보였다라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조정을 끝내지 못했다라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걸로 봐서 뭐 대표적으로 아침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구리 가격 봐라. 구리 가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빠졌었는데 오래간만에 첫 상승도 하고 있다. 야, 이거 약간 변화 아니겠습니까? 뭐 국제 유가 이런 것도 좀 뭐 그렇고 물론 그 와중에도 계속 신나게 빠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다들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좀 변화의 시도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 왔으면 아무튼 이제 이 정도 왔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높긴 높은데 경계 정도는 하자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진짜 투매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아시다시피 지금 급락, 폭락 이런 것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서 나타나는 시세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런 감성이 확 폭발하는 그런 시세를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가볍게 경계는 하자고요.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또 그리고 하필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직 7월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 달력 잠깐 보면은 아직 7월이 끝난 건 아니에요. 윈도우 드레싱 그런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번 주 지금 금요일인데 어차피 이번 주 내내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휴가 간다고 사람들이 이미 뭐 주식을 다 팔아치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수 없으면 오늘 밤에 막 엄청난 매도세가 한번 뭐 등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이쯤이면 바닥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근데 이제 진짜 그 지금까지 우리가 구경하지 못했던 그런 투매도 등장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제 몇몇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자산들이 뭐 있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코스닥 이런 거 보시면 5일선에 터치도 못하고 갈수록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대폭락 어떤 투매를 뭐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주의. 물론 이렇게 안 빠지다 훅 반등할 수도 있어요.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지표 발표 있으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월요일 날 반등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모습은 어쨌든 좀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죠. 네. 그나마 뭐 코스피 이런 건 좀 나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양봉도 별로 의미는 없는 거고. 하여튼 오늘 뭐 중국 증시 움직임이나 중국 A50 지수인데 이런 것도 보시면 지지력이 없어요. 의미 있는 투매? 막 봉의 엄청난 길이가 길어지고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쯤에서 사실 뭐 구리 가격이나 뭐 오늘 홍콩 증시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았는데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양봉이 오히려 이제 투매를 부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일단은 염두만 하자고요. 염두만요.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일단은 조정이 생각보다 좀 깊게 좀 심각하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자. 이번에는 그래도 상승이 여기서 만약 바닥만 잘 만들어지고 상승한다고만 하면은 좀 그래도 이제 어떤 이 악성 매물들을 이 조정으로 훌륭하게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조금 좀 탄력적인 상승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 지금까지 뭐 눌림시 매수니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세상 일이 꼭 이렇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식시장에 어떤 게 있습니까? 상승도 하나의 방향성이고 하락도 방향성이지만 횡보도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빌빌빌빌빌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정말 이제 증시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진짜 곧바로 금융위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스케줄, 어떤 뭐 하락 추세의 전환 이런 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전환 이런 게 엄청 빨라지는 게 아니냐? 만약에 이번에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면 그런 생각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강하게 빠졌고 또 그리고 막 옐런이 아시다시피 파월이 그렇게 막 금융시장을 살려내려고 어떻게든 막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위험자산 선호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휴가만 잘 갔다 오면은 이렇게 뭐 어쨌든 하반기에는 좀 탄력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높은 확률을. 왜냐면 이제 빠질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의 흐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어쨌든 장밋빛 뭐 그런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근데 현실은 이 횡보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는 좀 해두자고요. 그죠?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번 이쯤 했으면은 바닥 나온다 웬간하면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투매 이런 걸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진짜 여기서 만약 여기서 또 빠지면은 월요일날 분위기 정말 안 좋으면서 정말 무서운 투매 나올 수 있다. 투매 나오면은 눌림시 매수 이런 이야기는 또 다시 쭉 밀려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또 스케줄이 또 뒤로 지연되는 겁니다. 이거 감안해야 된다. 지금 분위기는 물론 좋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사람들이 눌림시 매수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막 싼 종목을 찾아 나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중소형주들이 오르고 있고 이런 분위기. 중소형주들은 지금 러셀 지수는 심지어 기간 조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가격 조정은 가격 조정 나타나지도 않았다고요. 얘네는 안 빠졌잖아요. 얘네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언젠가 바닥을 만들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기로 마음 먹었다. 꼭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다. 옆으로 횡보도 할 수 있고 여기서 횡보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 두 가지를 좀 강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려봤고 요건 어젯밤 미국 증시죠. 네. 하여튼 오늘 아시아 증시나 뭐 유럽 증시나 대부분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그런 흐름들의 연속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젯밤 미국 증시가 움직였던 그런 스타일로 움직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움직인 게 뭐라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과정으로 막 러셀 지수가 막 상승하고 그 와중에 그래도 AI는 비싸지. AI는 막 팔아제끼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이거 그대로 아시아장, 유럽장에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전에 유럽 증시 출발했는데 혼조하네요. 독일은 찔끔 빠지고 영국과 프랑스는 뭐 상승하기도 하고 어쨌든 혼조한 모습입니다. 아직 명확한 어떤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느 정도 다 빠졌다라는 인식은 일단 다들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또 그리고 다들 공통적으로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 의미 있는 대폭락, 진짜 이거 심각한 공포다 이런 건 아직까지 시장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뭐 찔끔 하락했습니다. 찔끔 하락했고 중국은 오늘 찔끔 상승했네요. 중국은 찔끔 상승했고 한국도 뭐 찔끔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다. 지금까지 낙폭이 얼마가 되는데 이 정도면 뭐 한국 증시 코스피가 0.78% 상승한 거면 찔끔 올랐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그겁니다. 다들 금융시장이 어떤 조정을 좀 이 정도만 많이 왔다. 이제 그만 조정 좀 하고 이제 좀 그만하자. 뭐 약간 이런 이제 조정에 대한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들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감 지속.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물가지표는 사실 뭐 주식시장에는 뭐 별로 그다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죠? 어차피 금리나 9월달 하는 거 확정이고 뭐 이미 사실상 확정이고 뭐 물가는 이미 뭐 낮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고 뭐 또 미국 경제 좋다라는 지표는 어젯밤에 확인했고 모든 게 좋다 이거 아닙니까?
어차피 AI 친구들은 지금 그런 매크로 지표와는 상관이 없고 걔네는 금리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 어차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 러셀 지수니까 러셀 지수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건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나 상관없는 거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큰데 조금 이제 어떤 반전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좀 어떤 움직임이 지금 정체가 어제 하루 정도 됐는데 다시 한번 그 움직임이 더 다시 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이제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표가 밤 9시 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매번 발표되는 그 시간이 있죠. 그때 그 시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 잠시 달력을 보자면 여기 그죠? 물가 지표 요거 보시면 됩니다.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는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 물가 지표죠. 잘 보시면 됩니다. 요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표가 발표되고 끝이 아니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와 뭐 현재 투자자들, 현재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감성적인 그런 심리적인 지표들도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페드 GDP 나오 또 다시 뭐 미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밤 11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개장하고 30분 있다가 발표되는 게 미시간 지표들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은 뭐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제가 들고 있던 채권 포지션을 뭐 더 들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해야 될지를 아마 오늘 밤에 좀 이제 한번 생각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는 일단 그 뭐 어떤 눌림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거의 뭐 현금 비중 굉장히 높게 거의 다 현금이고요. 이제 일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채권 시장의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다. 장기 금리가 특히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포지션을 약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들고 있는 그 장기 금리 베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30년 채권 요 가격 요거를 이제 추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들고 있어도 뭐 문제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거 살짝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특히 30년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베팅한 근거가 얘는 쌍고점도 만들고 있다. 얘는 지금 여기도 못 넘어섰다. 전고점도 못 넘어섰다. 이거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뭐죠?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얘는 이제 금리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좀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쌍고점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5일선을 이날 19일날 5일선을 붕괴시키더라고요. 19일날부터 좀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포지션을 끌고 가고 있고 요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요.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얘도 금융시장이 어떤 조정을 좀 약간 조정의 변화 이런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얘도 꿈틀했는데 한 번 정도 꿈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도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얘가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금리는 떨어진다. 얘 오늘 밤에 장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들고 가기가 좀 껄끄러워질 수 있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정석적인 상황은 그럽니다. 정석적인 상황은 일단은 그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채권 시장은 아직도 이 불안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 단기적인 하락 요거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뭐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금리가 이제 대폭등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이걸 진입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보시다시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략적으로 요런 추세를 갖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빠져봐야 여기 혹은 뭐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목표치를 작게 보고 단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뭐 증시나 이런 데서 투매가 나타나게 된다면 얘도 뭐 조금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한번 많이 치솟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일단 들고 간다. 오늘 밤에 잘 보고 얘를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오늘 밤 청산을 할지를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최소한 밤 11시, 12시 그 이상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빨리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 밤에 뭔가 채권 포지션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고민할 겁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 금리가 어쨌든 뭐 금리가 요즘에 저기 중국이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 중국이 유동성도 공급하고 있고 캐나다가 이번 주에 금리 인하도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뭐 어떤 경제 어떤 뭐 물가 안정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 인플레이션은 죽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낙관론 같은 것도 여전히 있고, 러셀 지수 이런 걸 보시면요. 그래서 요즘에 그 금리가 줄줄줄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금리,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죠. 이 미국은 이제 근데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장기 금리의 하락도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거는 뭐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근데 중국이나 한국은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인가 아마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중국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중국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중국 지방에 있는 지역 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채권 가격이 너무 과열되면서, 금리나 기대감 과열로 인해 채권 가격이 과열되면서 이 채권에 많이 투자한 중국 지역 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막 개입을 했습니다. 시장에. 니네 이거 그만해라. 금리 떨어진다라고, 채권 버블 생긴다. 이거 니네 베팅 그만해라라고 경고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고를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막 계속 금리나 MLF 막 금리 인하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압력을 좀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이 미국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젯밤에 막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려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어쨌든 막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기사 보시면은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지금 이 한국 금리도 이렇다는데, 한국 금리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낙관론이 너무 세다는 거죠. 아직 채권 시장은 제대로 조정다운 조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잠시 중국 금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중국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렇게 인민은행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면은 중국 금리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중국 금리가 다시 전저점을 뭐 붕괴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선. 근데 아무튼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이러다 금리가 확 한번 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경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한국 10년물 금리도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작용해서 그럴 겁니다. 또 그리고 뭐 한국은 어제인가 나왔잖아요. 2분기에 역성장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좀 시장이 낙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녹화하기 직전에는 막 비가 내리고 있고 막 날씨가 흐렸는데, 해가 뜨면서 막 밖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확 밝아져가지고 얼굴 밝기 조정 조금만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아무튼 물가지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 오늘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만 좀 더 이어가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뭐 분위기 괜찮아 보인다. 뭐 그렇지만, 그죠? 하여튼 뭐 주의는 하자. 이 정도 빠졌으면 거의 다 빠졌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했고요.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 뭐 신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솔직히 뭐 일본 증시는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막 자세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얘도 충분히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투매가 나온다 이런 것까지는 전 솔직히 이런 차트 모양에서 상상은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뭐 주의는 하자고요. 지금 매수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야, 이렇게 많이 빠져도 되나 싶은데 또 빠지잖아요. 아무튼 좀 주의는 하자. 막 그렇게 엄청난 투매 같은 걸 일단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소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고, 중국 증시가 오늘 찔끔찔끔 다 올라왔습니다. 이건 상해종합지수인데요. 물론 뭐 상해종합지수 같은 거 보시면 뭐 찔끔 올라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죠. 이거는 하락이 일시정지된 겁니다.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설픈 양봉은 하락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 중국이 너무 차분하게 빠지고 있어요. 투매 이런 게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때 보시면 되죠. 이런 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때하고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없이도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그런 게 없다. 개인적으로 찜찜한 점입니다. 그리고 뭐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차분합니다. 이렇게도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좀 하여튼 좀 의심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어쨌든 어젯밤 미국 증시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떤 조정이 이제 어떤 뭐 조정의 둔화 뭐 이런 거 조정의 어떤 변화의 신호 이런 거를 조금씩은 나타내고 있지만 의미 있는 매수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를 본 것 같고요. 다 봤죠?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오늘 환율들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환율들 한번 보자면 급반등.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까지 갔다가 하루에 지금 여기까지 막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좀 쓰시긴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조정장이 거의 막바지인 것 같긴 한데 거의 막바지란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순탄하게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투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좀 그런 것들 좀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환율들은 일단 계속 박스권 시나리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요. 엔화도 뭐 아마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그냥 엔화도 뭐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엔화가 어쨌든 얘도 개인적으로 박스권 보는데 얘가 만약에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시 튀어오른다면은 그럴 때 엔화를 조금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분들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N1 환율을 보시면 요즘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단 이 정도 했으면 여기 800 몇십 원, 860원대는 일단 의미 있는 바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다면 일단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 대신 눌림시 매수는 언제? 좀 몇 달 정도의 이런 오랜 긴 시계열에 나눠서 긴 시간에 나눠서 눌림시 매수 전략. 뭐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 이런 전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 다 드렸었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살펴봤고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한국 증시를 좀 일단 지수들 좀 먼저 볼게요. 코스닥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쯤 됐으면 사실 올 만큼 왔다고요. 이쯤 됐으면 올 만큼 와서 사실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아주 좋게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사실 바로 갭상승하면서 5일선 안착을 시도하거나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전저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 전저점이기도 한데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투매 이런 걸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투매라고 코스닥에서 뭐 그런 투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잘 보이지 않네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 지수는 뭐 3%에서 5% 가까이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시세를 지금까지 겪은 적이 잘 없다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2% 이번 파동에 코스닥이 하락할 때 많이 빠져봐야 2%, 3% 빠진 날이 하루 있네요. 특별히 없습니다. 의미 있는 뭐 물론 시장 분위기,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어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투매가 일단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도 지금 일단 열심히 오늘 뭐 미국 증시가 뭐 나름 잘 버텨줬으니 미국 증시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이 뭐가 좋은 종목이 없나 이러면서 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양봉을 보였지만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는데 이거 양봉 나왔다고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이런 양봉이 역으로 다르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5일선을 쭉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보시면 그래도 5일선 근처에는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양봉은 5일선 근처에도 못 갔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투매가 이런 식으로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주의하자. 의미 있는 매수세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눌림시 매수 전략을 머릿속에 일단 그런 꿈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을 실행할 만한 아직 그런 눈에 띄는 의미 있는 신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당연히 콜옵션들 죽어가고 있고 풋옵션들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좀 독특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이번 하락 정말 독특합니다. 정말 독특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도 답답한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제 투매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좀 치솟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답답한 구간이네요. 일단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환율은요 답답한 구간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투매 안 나오고 잘 안정만 되면은 그냥 이제 원화 강세 흐름도 지속할 수 있고 1,400원을 넘지 않으면서 잘 그냥 또 아래쪽으로 줄줄줄줄 또 강세 흐름
지속할 수 있을 거고, 근데 투매 나오면 뭐 잠깐 위쪽으로 한두 번 정도 좀 치고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환율은 어쨌든 뭐 별로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답답한 구간이니까 그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코스피 분위기가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좀 몇 가지를 좀 볼까 하는데, 그 업종들 좀 잠깐 코스피에서 몇 개를 보면요,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설, 중공업, 뭐 금융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지수가, 건설 업종 지수가 5%, 중공업이 4.3%, 금융이 4.1%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재밌는 건 전기전자는 마이너스 0.12%입니다. 미국 증시하고 비슷하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빠지고 러셀 지수가 올랐던 거, 그런 흐름이 그대로 한국 증시 코스피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좀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눈에 띄는 것만 좀 몇 개 말씀드리자면은, 하여튼 2차 전지들이 오늘 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급등하더니 오늘 좀 급락해서 2차 전지들 좀 부진했고, 현대차 급락하고 있고, 현대차 오늘 잠깐 약한 투매 비스무리한 거 좀 한번 나온 것 같고요. KB금융 특징적인 거, KB금융, 신한지주 뭐 4% 6% 상승, 그리고 현대중공업 17% 가까이 상승,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죠? 8.1% 상승,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금융지주 11몇 % 상승.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보시다시피 이 코스피 지수에 비하면은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공포를 찾아볼 수가 있냐고요. 사실 이번에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이 지금 가장 좋다라 말씀드렸죠. 좀 의미 있는 큰 섹터들 중에서는, 작은 섹터들은 물론 좋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가총액이 큰 의미 있는 섹터 중에서 금융이 제일 셌다고요. 금융은 차트에 흠집도 안 났거든요. 그러더니 오늘 폭등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피 폭락장에서 이게 맞냐,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문에서 일단 오늘 좀 투매 이런 거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아무튼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 조선주가 폭등하고 금융주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결국 저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 제가 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건설 업종 지수가 막 되게, 하여튼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막 5.7%, ETF가 5점 몇 %씩 올랐더라고요. 예, 건설 업종 지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건설이나 어쨌든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남의 돈 많이 빌려갖고 장사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데, 어쨌든 그만큼 러셀 지수 올라가고 그런 거, 네. 미국에서도 러셀 지수, 어떤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이 요즘 강한 모습 보이는 거 맞죠?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확실히 소외가 돼 있습니다. 뭐 오늘 뭐 1%가 올랐다 해봐, 하이닉스가 여기서 1% 올라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하여튼 2차 전지들 줄줄 빠지고 있지만 전일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2차 전지들은 아직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2차 전지들 조금 살아날 수 있어, 뭐 희망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투매를 한번 보고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제 그냥 살아나느냐, 뭐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말씀을 뭐 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뭐 다 말씀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럼 다 받고, 뭐 오늘 밤, 그죠? 오늘 밤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한 이제 물가지표, 그걸 재료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나스닥 0.7% 올라오고 있다. 예,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1%, 2% 움직여봐야 그거는 그냥 평상시에 0.3%, 0.5% 움직이는 거다. 지금 시장은 2%, 3% 이상씩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마음먹고 상승하자고 하면 나스닥이 하루에 2, 3% 오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변동성, 평상시의 변동성 개념하고 지금의 변동성, 그 어느 정도 좀 그 차이를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굉장히 약합니다. 투매 나올 수 있어요. 121선 뭐 잠깐 깨거나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투매가 나오든 어쩌든 간에 이 기본적인 근데 그런 대응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린 건 일단 똑같습니다. 대응은 동일합니다. 단기적으로나 뭐 중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눌림시 매수라는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 물론 단기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반등심에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5일선 타면서 지금 5일선 타는 게 아니고 이게 볼린저밴드 하단을 타면서 이제 나스닥 빠지는 거 보세요. 이러면 반등심에도가 맞긴 맞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물가지표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된다.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고요. 러셀 지수는
조정이 기간 조정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아침에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 요즘에 이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한번 올랐다가 훅 조정이 나오고 전고점을 여기 기간 조정 펼친 다음에, 강한 종목들이 기간 조정 펼친 다음에 이거 돌파한 척하면 레벨업이니까 통상적으로 큰 상승 목표치를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이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얘가 레벨업을 해도 이게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오버슈팅이 되면서 이렇게 훅 죽어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이 요즘 자주 나온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러셀 지수에서도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셀 지수 보시면 야 이거 레벨업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죠? 아침에 맞는 종목들 보여드렸죠. 이거 러셀 지수의 지금 급등을 정당화할 만한 그런 눈에 띄는 실적이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죠? 네.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 이런 거 한번 보시면 하여튼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구리 가격 얼마 만에 양봉 나오고 얼마 만에 5일선을 터치했냐고요. 그죠? 지금까지 구리가 5일선을 터치한 적이, 지금 5일선 터치한 게 7월 15일 날 한번 터치하고 7월 26일 오늘까지 5일선을 터치를 못하다가 오늘 한번 5일선을 터치했어요. 첫 터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투매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잘 버티면 괜찮은데 투매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넣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